네, 반갑습니다. 4월 20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비 오는 목요일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오니까 아무래도, 네, 이 녹색 창이 좀 그리워지죠? 푸릇푸릇하잖아요. 네, 뭐 다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시죠? 네. 자, 해외 증시 상황을 먼저 잠깐 볼게요. 다우지수가 0.23, 그 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 0.23,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03. 둘 다 시작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조금 회복되다가 다우지수는 다시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그대로 올라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뭐 어제부터 계속 그런 모습이죠. 네, 다우지수, 나스닥 뭐 0.0 몇, 네, 0.0 뭐 계속 거의 움직임이 없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망세를 계속 지속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신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았다. 즉 주가를 올릴 만한 이유도 없고, 또 그렇다고 떨어질 만한 이유도 없다. 일단은 뭐 굵직한 거 하나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될 테고요. 또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또 좋게 나와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뭐 이번 주, 뭐 특히 이제 다음 주까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어요. 네, 5월 초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어서 주가를 좀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새로운 경제 지표가 나타나가지고 짠 주가 올라가자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 인상이 뭐 0.25 뭐 이거 결정된다라고 해도 우리한테 부담될 거 없어요. 0.25 올릴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요, 사실은 네, 시장이 지금 어떤 모멘텀, 즉 그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 좀 보셔야 되겠죠. 실적 시즌마저 끝나고 나면 실제로 기댈 것은 네, 이런 금리나 이런 부분들밖에 없을 거고, FOMC가 지나가면 이제 실업률 발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월달에 발표되는 CPI 뭐 이런 정도인데, 이것조차도 뭐 이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라서, 글쎄요,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과연 어떤 쪽에서 일어날 것인지 한번 네,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근데 상당 기간 네, 얘네들도 바닥을 좀 잡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특별한 뉴스를 내보내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대신에 매집이 충분히 끝나고 난다라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내용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엇갈린 실적 속에서 혼조 양상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었는데, 이 테슬라의 그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거 한번 먼저 볼게요.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이 24% 감소했다. 시간의 주가도 3%나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이익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었죠. 네, 어차피 뭐 경쟁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이런 그 이익 감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 판매 가격을 낮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잘 팔리는데 왜 판매 가격을 낮춰요? 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네,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금 마감 이후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자,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폭락하는 모습은 일단 막아놨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컨센서스라는 것은 미리 다 낮춰놓잖아요. 지금 기업들의 컨센서스, 예상치, 실적 기대감들을 이미 낮춰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부합했다라는 것은 실적이 예상처럼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 감소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좀 키워줬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정규 거래 때도 2% 하락했는데 시간에서 더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 또는 이제 뭐 관련한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테슬라가 전부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전기차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왔었기 때문에 좋은 핑계거리가 되죠. 네, 테슬라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을 좀 팔고 갈게요 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들락날락 하면서 움직였다 뭐 이런 정도가 나오는 모습이라서 네, 실제적으로는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잘 올라가더니 갑자기 좀 떨어지네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넷플릭스 비번 공유를 금지하는 것은 2분기에 연기한다. 넷플릭스 비번 공유라는 것은 이제 여러 명에서 나눠보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일단은 수익성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것을 이제 비번 공유를 금지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제 2분기로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장 실적 자체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한 번 더 뒤로 밀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가 좀 떨어지는 형태가 좀 되었다. 근데 기술주가 좀 떨어진 거 치고는 나스닥이 오늘 나쁘지 않았죠. 네, 그냥 보합 수준 잘 유지가 돼서 오히려 굵직한 종목군들은 좀 떨어졌지만 나스닥 쪽은 그래도 상승이 좀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영국의 CPI는 10%를 상회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글로벌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비트코인이 4%나 급락했다. 이거 다 핑계거리는 거 아시죠? 네, 그냥 떨어질 때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네, 뭐 CPI가 저만큼 올라갔다 해가지고 뭐 되고 뭐 그런 부분 아니죠. 야, 근데 영국의 CPI가 10%를 상회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분이다. 물가지수가 10%라뇨. 이야, 이거 역대급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지금 물가 지표가 이제 10% 올라간다라는 것은요, 금리 인상을 네, 안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 야, 이거는 네, 뭐 언제나 리먼 사태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이 이제 그런 상황을 크게 만들어내면 유럽 쪽에서는 경제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오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또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네, 뭐 강달러 이런 쪽으로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좀 가져야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이게 계속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끌고 나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요런 이야기들이 또 있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돌아온 동학개미 증시 거래대금 작년 말 대비해서 3배 늘었다. 이게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2차전지가 대부분 다 끌고 들어온 돈이잖아요. 네. 자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거래대금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조 5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은 14조 6천억, 둘이 합쳐서 27조 원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거래대금이 10조 원대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뭐 2배, 3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특히 개인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에서 8조, 코스닥에서 12조, 코스닥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개인이 지금 20조 원 정도를 갖다가 네, 땡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는 7조 원이었는데 이거 역시 3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뭘 많이 샀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2차전지가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금을 계속해서 유입을 시키는 네, 거래를 활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피가 돌아가는 그런 심장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기업들이 고평가가 됐든 뭐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현재처럼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제는 2차전지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 중소형주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계좌 막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와, 이거 굉장히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뭐 2차전지 나랑 관계없어. 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잖아요. 예전에 2차전지만 올라갈 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쟤네들만 올라가고 시장이 안 올라가니까 기분이 더럽네. 그래서 2차전지가 괜히 밉고 네, 화나고
막 얘네들 죽어라 막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야 그래 너희들 야 이렇게 좀 약간 네 밥 사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 너희들 그냥 마음대로 해. 대신에 시장에 자금만 많이 끌고 들어와. 네. 어차피 고점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고점에 느낄 거고 아니라 느끼는 사람은 아니라 느끼겠죠. 그래서 그거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지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니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순기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이 뭐 얼마나 커지든 종목이 얼마나 잘 가든 그건 나랑 관계가 없어요. 일단 내가 가진 종목들이 잘 가기 위한 조건을 걔네들이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거. 자, 그동안 피가 돌지 않았던, 돈이 돌지 않았던 시장에 돈을 불어주는 그런 업종이 2차전지가 되다니, 야,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뭐 저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2차전지가, 네, 저는 없어요. 저는 없고 뭐 사지도 않을 거지만 어쨌든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 방에 죽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네, 뭐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가가 변동성을 보여서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그 돈들이 다른 장으로 다른 종목들로 들어오게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런 균형이 좀 유지가 되는 거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증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증권사들 실적 안 좋아요 했는데 네 실적이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증권사들은 근데 조금 네 저거 해야 되는 부분들은 약간 좀 애매할 거예요. 왜냐면 증권가 후폭풍 네, 왜 에코프로 안 샀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지금, 고객이 손실 난 건 모르겠는데, 네, 사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매도 숏 포지션을 잡은 것에 대해서 이제 손실이 나가지고, 회사를 떠났다. 이렇게 뭐, 공매도 친 회사들 같은 경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더 웃기는 거는 저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나오고, 막 이런 데다가, 뭐 전화를 해가지고 니들 왜 매도 리포트 냈냐 막 이렇게 뭐 그냥 뭐 항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네 이거 뭐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에게도 항의성 민원 전화와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좀 너무하는 거죠. 네 이거 뭐 리서치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당신들한테 너희들 왜 이거 사느냐? 라고 항의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너무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랑 생각이 틀리다 해서 뭐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네. 뭐 좀 과한 거죠. 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과도한 거지.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네, 헤지펀드 애들이 공매도를 쳐야 됩니다라고 해가 공매도 쳤는데 손실이 났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기업을 왜 공매도를 때렸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게 맞기도 하죠. 얘네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네. 비정상적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얘네들도 공매도를 치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좀 안 돼서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근데 어쨌건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서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뭐 그러한 형태고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는 네, 뭐 테슬라 이야기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 점유율은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테슬라. 네. 시장 점유율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따분한 실적 시즌에서 테슬라가 균열을 내는가? 이렇게 뭐 중요한 기업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것을 단초로 해서 변동성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자, 주식시장이 회복하자마자 인기를 끌고 있다. CMA, 그 다음에 잔고, 계좌수가 전부 쑥 올라갔다. 자, 뭔가 좀 되는 것 같다 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2차전지의 순기능입니다. 아,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네, 일단은 긍정적이고요. 자, 요즘에 이제 컨텐츠주들 잘 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겠죠. 뭐 컨텐츠뿐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못 가는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이 2차전지라는 특정한 업종군에 돈이 많이 쏠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뭐 그건 간단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일본 소니에 확실히 앞서고 있다. 기술만 놓고 보면 확실히 세계 1위인 일본 소니를 앞서고 있다. 뭐 삼성전자가 앞선 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네,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장의 기술을 꺼내 들었다. 뭐 비장 기술이 뭐죠? 이거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네. 자동차용 이미지 센서. 요거는, 네,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은요, 진짜 이거야말로 미래의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요쪽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 자동차, 스마트폰의 눈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자, 요게 이제 많을수록 요즘에 이제 휴대폰 보면은 뭐 달도 찍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화소 이미지 센서 요게 이제 지금 시장 1위인 일본 소니를 바짝 추격할 그런 전망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 센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소니가 네, 이쪽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49.7% 그래서 세계 1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거 조만간 따라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뭐 여기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차량용 이미지 센서. 이게 다 뭐냐면요. 스마트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센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런 가상,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주행? 네, 뭘 봐야 되나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실제로 주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사물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차가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요거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스마트카 쪽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 앞으로 이제 전기차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제 자동차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 쪽에서의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회복 그런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긍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시작 단계에 있고 이것이 더 활성화되는 시기가 전망은 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터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전기차가 나오면서 그 안에 뭐가 바뀌었어요?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바뀌잖아요. 전장 부품. 자, 요거. 네.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OLED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일단 포함되죠. 뭐 자동차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에 디스플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요. 이미지 센서. 네, 센서 부분이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좀 더 스마트한 자동차가 되거든요. 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 조금 더 좋은 자동차 확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뭐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필요로 하고 지금으로서 이제 삼성전자라고 딱 되어 있는 거지만 실제로 여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들은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센서, 네,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쪽의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중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국의 경제회복세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리오프닝주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여행, 항공 뭐 등등등. 그 다음에 특히 카지노. 중국 애들이 풀려난다 그러면 카지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고. 자, 화장품 관련주들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확실히 반등에 대한 포인트를 열려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달릴 준비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고요. 호텔신라가 이달 들어서 6.13% 상승했다. 호텔신라 요즘에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신고가 나왔어요. 신고가. 너무 좋은 흐름이죠. 네. 호텔신라는 저 밑에서 수익 많이 나왔어요. 진짜. 네. 이렇게 먼저 달려가는 의미고 근데 호텔신라 가는 건 좋은데 다른 리오프닝주 왜 안 가요? 언제 가요? 네. 기다려.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시죠? 네. 전부 다 그거 상황을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중국은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막 문 열고 이제 놀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월달 들어서게 되면 중국이 노동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쉬어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29일부터 3일까지라고 하네요. 노동절 연휴, 황금 연휴. 그 다음에 얘네들 얼통제라고 해서 애기들 쉬는 날도 있어요. 그 5월 5일이죠. 그때도 연휴로 쭉 들어가니까 아마 그 주간은 다 중국이 아주 엄청 쉴 거예요. 그러면 이때, 네, 여행을 하는데 이때 어디로 가느냐?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을 제외하고 서울이 3위를 기록했다. 네. 이런 부분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한국 여행 갈 사람하고 손을 들어보세요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했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해외 여행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중국인들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공항이 좀 북적거릴 수 있겠죠. 문제는 무엇이냐? 네, 들어오게 되면은 또 막 막 어지르거나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이 보복 관광에 대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전부 다,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보복 관광, 보복 소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의 시대가 점점점, 네, 오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은 리오프닝이 돼서 관광객이 막 늘어났어. 와, 주가 이제 올라가겠지? 지금 당장 안 올라가요. 왜냐면 걔네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실적이 이제 2분기에 만약에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실적이 언제 나와요? 7월 달에 발표되죠. 근데 만약에 2분기와 3분기에 걸쳐서 되었다 그러면은 10월 달이나 되어야지만이 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나타납니다. 근데 미리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반응은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은 이번 연도 내내 살펴봐야 되는 거고 서서히 업황이 회복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제 주가가 저점일 때 지금 사놓으시는 게 긍정적으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에서 한번 다 훑어본 것 같아요. 그죠? 네, 특별하게 부담되는 내용은 오늘 없었다라는 거 같고, 테슬라 쪽,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래 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까지 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장도 보면은 특별하게, 이슈화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전기차 쪽에서 테슬라의 어떤 이익률 급감, 주가 하락,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약간 2차전지가 주춤거릴 수 있다라면, 그 다음에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것 존재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또 시장과 관계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은 2차전지 종목이 시총 상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걔네가 딱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중소형주가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내 계좌만 올라가거든요. 요즘에 계좌 상승률 굉장히 좋죠?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지수와 관계없이요.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네, 그것과 관계없이, 네, 계좌는 올라갈 수 있겠다. 자, 좋은 현상이죠? 네, 이런 현상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도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랜만에 보는 녹색 화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